미국 외교관들을 만났을 때 네. 너네 나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상대하잖아요. 다 알아요. 선진국 외교관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는데 처음부터 꼬리를 확 내리고 너네가 얘기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 고마울 것 같죠? 전혀 안 고마워합니다. 오히려 안녕하세요. 주 토론토 총영사 김영재입니다. 총영사관을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라는 인상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총연사님. 안녕하세요. 조영사 최기천입니다. 이거 지금 영사관 건물이 너무 고풍스럽고 예쁜데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역사적인 건축물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건물 자체는 1930년도에 지어진 건물인데 온타리오 주 총리의 저택으로 처음에 사용되었던 그런 건물입니다. 건물이 한번 증축이 됐는데요. 연주회도 하고 각종 전시회도 하던 그런 공간이 또 따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건물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기 꽃도 이제 한 1, 2주만 더 지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목련꽃도 있고. 네, 이곳이 주 토론토 대한민국 총영사관 입구입니다. 여기 현판 이렇게 잘 보이시죠? 총영사관이니까 당연히 국기가 있어야겠죠. 여기 국기가 있습니다. 이게 하늘이 오늘 날씨가 맑네요. 아주. 이곳이 그 민원실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민원실에 들어와 있습니다. 각종 그 행정 업무에 필요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영사 박혜강이라고 합니다. 총영사관에 방문하면 어떤 민원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나요? 총영사관에 방문하시면 여권 신청, 또 비자 신청, 출생, 사망, 혼인신고와 같은 가족관계 업무, 그리고 운전면허 등록이나 공증 같은 업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방문하시는 분들의 시간 절약을 위해서 방문 예약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론토 총영사관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 채널을 방문하시면 예약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에 필요한 서류들을 자세히 안내해 드렸으니 미리 확인하고 오신다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민원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해결하시는 민원에 따라서 신청 서류를 좀 작성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제일 위쪽에 여권부터 일반 이제 공증 관련된 위임장, 그리고 출입국 관련된 이제 열람 신청서라든지 또 상속도 사실 생각보다 많이 또 오시거든요. 아무래도 한국 국민이 아니신 분들하고는 저희가 절차가 좀 다르기 때문에 꼭 홈페이지에서 또 필요한 민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오시면 여러 번 방문하시는 불편을 겪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찾는 민원 서비스는 어떤 것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여권 서비스인데요. 토론토 총영사관에서는 1년에 약 3,400개 정도의 그 여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76개 공간 중에서 한 7번째 정도 되는데요. 신규 발급이라든지 여권 분실하셨을 때 재발급도 갱신도 가능하십니다. 온라인으로도 여권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또 카카오톡을 통해서 여권 발급 현황을 전송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에서 여권 잃어버렸을 때 국제 미아가 된다는 거짓이었나요? 그렇죠. 영사관 연락하시고 방문하시면 저희가 긴급 여권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캐나다에서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있는 사람은 한국 여권이 어떻게 되나요? 캐나다 시민권을 따시게 되면 그와 동시에 이제 우리나라 국적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오셔서 국적 상실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시고 이제 한국 여권을 사용해서 출입하시게 되면 이제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저희 국민이시기 때문에 그 여권을 재발급 받거나 갱신하실 수 있으십니다. 거주지 근처에서 편리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고 들었어요.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많은 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멀리 계신 분들을 위한 저희가 순회 영사 서비스와 또 출장 영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 매니토바주의 위니펙과 또 온타리오주의 런던이나 윈저 등을 저희가 연 2회 정도 방문해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론토의 경우에는 캐나다 한인 여성의 노스욕센터 사무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장 응사 시에는 예약이 필요 없고요. 오시는 순서대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카카오톡 채널을 또 오픈하고 챗봇 서비스도 간단하게 제공하고 있으니 친구 추가 부탁드립니다. 주요 업무는 각종 이런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가장 큰 업무입니다. 그 외에도 상당히 다양히 많습니다.
안전도 책임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찰 영사께서 토론토 주변 지역의 경찰들과 항상 연락을 하고 협력을 하면서 범죄에 당하시거나 또는 위기 상황에 빠지신 분들이 생기시면 경찰들과 협력해서 이분들을 보호하는 일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또 중요한 일은 한인 동포사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토론토 총영사관에서 정무 경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지만 영사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관할 지역 내 지방정부나 공공기관 또 단체들하고 네트워킹하면서 정무 경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정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정치나 국가 행정에 관계되는 사무를 일반적으로 말하는 건데요.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여기 온타리오 주를 방문하실 때 혹은 온타리오 주의 고위직 인사, 예를 들면 덕포드 주지사 이런 분들이 한국을 방문하실 때 관련해서 업무를 맡는 게 정무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편하실 것 같아요. 네. 경제 업무는 무역이나 투자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경제 업무를 할 때는 코트라라든지 경제 관련된 정부기관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항상 조금 새로운 기업 간의 교류나 사람과의 교류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네트워킹을 쌓으시는 팁이 있으신가요?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행사를 통해서 네트워킹 하는 거를 들어볼 수 있는데요. 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을 드리자면 네. 외교관들은 좀 격식 있는 행사에서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네. 스피치를 할 때가 많아요. 이것은 좀 포멀한 형태의 네트워킹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 네. 그 외에는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을 같이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밥을 같이 먹으면서 쌓이는 이 친분 관계가 크잖아요. 관계를 결국은 심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신뢰나 친분을 쌓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외교관들도 사실 제일 좋은 방법으로 우리 K푸드 한식을 소개하면서 네트워킹을 많이 합니다. 저도 네. 한식당에 초청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 한식 같이 먹으면서 얘기하면 아주 얘기거리도 다양해지고 더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는 거 많이 경험했어요. 제 개인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말스라고 거기 직원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명함을 교환하고 네. 바로 애프터 약속을 잡았죠. 오, 그래서 이메일을 네. 서로 보내고 같이 식사도 하고 마스를 한번 견학을 쭉 하고 이제 우리 기업들이 혹시 좀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편하게 접근하신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오가는 것 같네요. 아마 본인들은 사실 잘 몰랐을 거예요. 제가 자연스럽게 하고 나서 되게 네. 중요해 보이는 것들은 본부에 보고를 하기도 하고 잘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외교관임에도 불구하고 외교적이라는 말을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외교적이라는 말을 쓸 때는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고 숨긴다거나 회피해서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거나 하는 대표적인 말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 네, 표현이. 당연히 외교관으로서 그 디플로매틱 레토릭을 써야 되는 순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는 사실은 외교적인 표현을 막 쓰는 사람하고 있는 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건 외교관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진솔하게 서로 대화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은 하나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유머 감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웃고 나면 빵 터지고 나면 우리가 쫙 풀리거든요. 제가 욕심은 되게 많은데 이거를 무리해서 던지다가 상대가 그 웃음 포인트를 못 찾으면 굉장히 민망해지기 굉장히 때문에 어색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최고난이도의 네. 그 네트워킹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공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외교관들을 만났을 때 네. 너네 나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상대하잖아요. 다 알아요. 선진국 외교관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는데 처음부터 꼬리를 확 내리고 엄청 경청하면서 너네가 얘기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 이런 자세로 얘기를 하면요 상대가 고마울 것 같죠? 전혀 안 고마워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깔보고 우리한테 함부로 대하기 십상이거든요. 공감, 배려를 바탕으로 하되 당당한 마음으로 외교관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오히려 더 성숙한 관계로 나가는 자양분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 캐나다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국하고 캐나다가 공식 외교관계로 1963년도에 외교관계를 수립했어요. 우와. 지금 올해가 이제 62년 됐어요. 이게 그냥 이렇게 뿅 나타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여러 가지 신뢰관계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1950년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캐나다 그때 당시 20대 전후에 26,000명 넘는 젊은이들이 파병되어 왔고요. 516분이 전사하시면서 한국을 위해서 도와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단 말이죠. 그런 분들을 다시 한국으로 모셔가지고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다 이런 것도 보여드리면서 자긍심을 심어드리기도 하고 댁을 일일이 방문하는
역할도 좀 합니다. 여러분들의 희생과 도움은 절대 잊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런 것들이 다 바탕이 되어서 지금 오늘날 한국, 캐나다 양국 관계가 굉장히 긴밀한 관계로 발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깊은 관계가 또 괜히 나왔겠어요. 영사님들이 그 사이에서 얼마나 힘써주셨을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해외에 나왔을 때 제일 감사한 게요. 네. 동포 사회를 보고 우리한테 말씀해 주세요. 한국 분들 대단하다고. 한인 커뮤니티가 그 지역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저희가 그 후원에 힘입어 일을 하거든요. 저희는 오히려 우리 동포 사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캐나다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캐나다에 알리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하기 대회 이런 게 있잖아요. 영사관에서 공공외교를 담당하고 있는 권호일 영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행정원 유서연입니다. 공공외교라는 말이 조금 낯설 수 있는데요. 어떤 외교 활동인가요? 공공외교라 하면 문화라든가 미디어, 교육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이 외국 국민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영향력을 높이는 외교 활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많은 행사들을 진행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작년과 올해는 한캐 상호문화교류의 해입니다. 지난 3월 토론토 대학교와 함께 제19회 토론토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였고, 8월 토론토 코리안 페스티벌을 비롯해 10월 한글 캘리그래피 체험 행사와 한국 영화 특별전 등 다양한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마동석 씨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뭔 말인지 알죠? 제 힘든 영상을 보니까 엄청 잘하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도 직접 참여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학생들이 갈수록 실력이 높아져서 쓰는 어휘라든가 표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해졌고, 또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영화, 음식, 춤 아주 관심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이 현장에서 배우는 그런 경험도 좀 있고 합니다. 우승자는 어떤 상품이에요? 다양한 기관에서 후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요. 통상적으로는 항공사에서 항공권, LG, 삼성, 전자제품이라든가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필요한 기기들, 그리고 한양대, 고려대, 서울대 여러 대학의 언어교육원에서 여름방학 수강권을 무료로 공짜로 비행기 타고 가서 한국어 공부할 수 있고 문화체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한 혜택들이 주어집니다. 공공외교 팀의 목표가 있다면요? 대한민국의 역사 그리고 문화, 멋과 맛을 널리 알리고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토론토 총영사관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공유하고 있으니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한글 학교 지원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요. 나도 마찬가지인데 나도 얘기한다. 편하게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나는 편하게 하면 돼. 안녕하세요. 캐나다 한국교육원 교육원장 장지훈, 행정실장 김주은, 병장 실스원 에드벌장입니다. 캐나다 한국교육원은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1981년에 개원한 재외교육기관입니다. 캐나다 유일의 한국교육원으로 현재 주 토론토 총영사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원은 캐나다 내 정규교육 시스템을 통한 한국어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지 고등학교의 한국어반에 교재와 노수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리아데이 행사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년 4월과 10월에 토론토 지역의 한국어 능력 시험 시행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어로 유학과 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캐나다의 주요 대학을 찾아가서 대학생 위주로 하는 University Study in Korea Info Session을 진행하고, Study and Go Abroad Fairs도 참가하고 한국 유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는 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원은 한국과 캐나다 간의 교육 교류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유일의 한국 교육원으로서 한국 내 교육청 및 교원 양성기관과 캐나다 현지 교육기관과의 연계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외국인 장학생 선발, 재미한인 장학기금, 캐나다 지역 장학생 선발도 주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원은 한국의 교육을 알리고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유학이나 동포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국 체험 기회, 스칼러십 등 다양한 정보를 캐나다 한국교육원 웹페이지와 SNS에 수시로 안내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육원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총영사로 오시기 전 외교부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해 오셨는지. 네, 저는 서울에서 여기 오기 직전에 과장을 2개 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라시아 과장을 했고요. 과거 소련, 소비에트 연방이죠. 거기에 속해 있던 지역들에 대한 외교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있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이 되었죠. 전쟁 대응에 필요한 외교, 경제협력, 재건, 지원도 많이 하고 또 거기에 우리 기업인들 많이 가 계셨거든요. 네. 그런 분들도 철수시키고 보호하고 2번째로는 국제개발의제 과장을 했습니다. 여유가 있는 공여국이 개발도상국에 유무상 원조를 하는 그런 것을 이제 국제개발협력이라고 하는데 주요 업무는 이제 회의에 참석을 해서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을 강변하고 네. 우리 개발협력 정책을 수립하는데 일조하는 역할을 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굳이 따지자면 공여국이죠. 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도 수원국이었는데.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원국과 공여국 입장을 다 알고 있는 네.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네요. 토론토 총영사관 내에서 부총영사님은 또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많은 영사님들이 일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중간 관리자로서 매니징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시나요? 출근을 하면 서울에서 지시가 옵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할 것인가 일을 나누어 주고 전에 받았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진행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 보고 받고 의견도 좀 주고 오전 중에 주로 하고 있고 네. 오후에는 회의도 있고 네. 나가서 활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이사항이 많아요. 시정 방향 잡아주고 하루 일과가 끝납니다. 끝나면 집에 가야 되는데 단체 행사도 있고 다른 외부 행사도 있고 그러면 거기를 가고 아이고 또 퇴근하신 후에도 그다음에 주말에도 총영사님이 많이 바쁘세요. 주말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너무 고생하시네요. 네. 외교관으로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정말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 한 번 있었습니다. 네. 그 나라마다 사법 시스템이 달라요. 한국인께서 그 나라 법을 조금 위반을 하셨는데 네. 이제 감옥에 가신 거죠. 이게 한국 법으로 봤을 때는 너무 과도한 형량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땐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그 나라에다 우리 기준에 안 맞으니 이거 다시 해라 이렇게 말할 수가 내정 간섭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 나라 사법 시스템도 존중을 해야 되고 그래서 큰 그 공경에 빠진 우리 국민분이 한 분 계셨었어요. 결국은 네트워크를 기존의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서 이걸 외교 문제로 만들어서 결국은 그 사법 시스템을 존중하면서 그분을 적절한 시기에 네. 석방시켰습니다. 그 모든 일이 일어나는 과정에 네. 약혼녀가 있었었던 거예요. 좀 마음이 정말 안 좋았겠죠. 그래서 이제 두 분이 결국 결혼을 한국에 와서 하셨는데 저를 초대를 해가지고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럼요. 참 은인이시죠. 뭐 기분이 좋았고요. 또 하나는 페루에서 선진국하고 개발도상국하고 막 협상을 막 하는데 되게 의견 충돌이 많아가지고 실무진들과 회의 간에 이게 도출이 안 되는데 제가 중간에 있잖아요. 개도국 입장도 저는 이해를 하고 이쪽 선진국 입장도 이해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건데 제가 의견을 내고 조율을 해서 그 해결됐어요. 합의된 거에 대한 기쁨 이런 박수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인상이 많이 남아요. 외교관이라는 일이 어려워요. 하는 일이 아주 다양하고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간 일을 하는 양자외교, 국제무대에 회의 가가지고 다자외교, 우리나라의 국가의 격을 의존외교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을 가깝고 친근하게 느끼게 하는 공공외교, 민원, 영사외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기본적인 행정 업무도 다 있어요. 스펙트럼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마다 또는 그 적은 시간마다 새로운 나라 가서 새로운 일을 해야 되고 바로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고 뭐든지 잘하려면 1만 시간의 경험과 노력이 축적돼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법칙이죠. 네. 네. 1만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걸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항상 일이 바뀌고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 게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세금 받고 일하는 외교관인데 이 정신줄 놓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국가의 손해, 국민의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외교관의 꿈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밥값을 하는 게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게 이제 제 꿈이고요. 이건 이제 개인적인 얘기고 정말 공적인 일 차원에서 외교관으로서의 꿈이 뭐냐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친구를 만들자. 이게
제 꿈입니다. 우리나라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국제사회에서 지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선진국, 군사력이 강한 나라, 또 우리나라에게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그런 나라들과의 외교는 너무 반열에 올랐어요. 근데 아직 부족합니다. 강대국들과의 외교 외에도 좀 경제적으로 좀 덜 올라와 있는 이런 개발도상국들과의 외교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외교 다변화라고 합니다. 그런 일을 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